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5월 27일 공개 프라임 비디오 오리지널 드라마 스파이더 누아르입니다. 이제 히어로 장르에서 멀티버스 개념은 다들 익숙하니까 특히 스파이더맨은 뉴스파 애니메이션에서 멀티버스의 다양한 스파이더맨 캐릭터들이 다 공개되었죠. 그 중에서 누아르 버전의 스파이더맨도 등장을 했었고 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번에 실사 드라마가 나온 겁니다. 뉴스파에서 이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했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실사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으로 출연했고요. 총 8부작입니다. 에피소드당 크레딧 제외하면 40분 정도라서 총 러닝타임은 6시간 정도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흑백과 컬러 버전이 함께 공개되었는데 저는 그냥 컬러로 감상했고요. 총평을 하자면 그냥 무난하게 재밌다. 특히 니콜라스 케이지가 연기한 주인공 캐릭터가 뭔가 좀 웃기기도 하고 다른 스파이더맨 캐릭터와는 차별화되는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지금 나이가 60대인데 히어로 장르에서 액션이나 로맨스 이런 내용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 시리즈가 길게 시즌을 이어가기에는 주연 배우의 나이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누아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주인공은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그냥 스파이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히어로인데 수트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누아르 탐정 같은 코트와 모자, 얼굴만 이상한 양말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가린 상태고요. 하지만 능력은 그대로 있고 거미줄은 몸 안에서 형성되는 방식, 그리고 스파이더 외에도 다양한 초능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빌런 역할이죠. 이번 작품에서는 샌드맨, 메가와트, 툼스톤 이런 빌런들이 등장했고요. 다른 스파이더맨 작품이나 히어로물과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다른 느낌은 아니었다. 그래도 명색이 누아르인데 뭔가 느와르 요소들이 있긴 하겠죠. 초반 전개는 느와르 장르의 특징들을 그대로 보여주기는 해요. 일단 주인공이 스파이더 활동을 은퇴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냥 벤 라일리라는 탐정으로 등장하고 느와르 장르니까 범죄 조직의 보스, 그리고 팜파탈 여주인공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스러운 내용과 분위기로 초반에는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초능력 관련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능력자들끼리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더라고요.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뉴욕이 배경이고요. 대공황과 금주법의 시대, 뉴욕을 주름잡는 범죄 조직의 보스 실버메인이라는 캐릭터가 이 작품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고요. 배우는 브랜던 글리슨, 이름은 잘 몰라도 얼굴은 다들 익숙한 배우일 거예요.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나왔었고 여러 유명한 작품들에 많이 출연한 배우입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틴 맥도나 감독 영화들 킬러들의 도시와 이니셰린의 벤시의 주연으로 출연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특히 킬러들의 도시에 나왔던 이 장면은 꽤 유명하죠. 이 배우가 연기한 실버메인이라는 캐릭터가 대공황과 금주법 시대의 뉴욕을 주름잡고 있는 강력한 범죄 조직 보스인데 누군가가 실버메인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로 이 드라마 내용이 시작되거든요. 물론 암살은 실패하죠. 암살 시도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집에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실버메인의 부하들이 탐정을 고용해서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범인의 정체는 지미 에디슨이라는 남자인데 몸에서 불이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 캐릭터가 되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암살을 의뢰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하죠. 그런데 주인공 랄리한테 이상한 의뢰가 들어오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 바람 피우는 현장 사진을 찍어달라고 의뢰를 한 거죠. 내연남하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알아냈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남자가 생긴 게 볼품없고 돈도 없어 보이는데 아내 사진을 보니까 엄청 예쁘고 세련된 여자인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거죠. 아무튼 그 남자가 알려준 시간에 그 장소로 가서 사진을 찍는데 여자가 만나는 상대가 뉴욕 시장인 거야. 그리고 여자도 유명인사예요.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 이름이 캣 하디, 배우가 리준리라는 중국계 여배우, 작년에 시너스에도 나왔었던 배우죠. 아무튼 그 클럽은 실버메인이 오너이고 캣도 원래는 소극장 전전하던 가수였는데 실버메인의 눈에 들어서 클럽의 메인 가수가 된 거였고요. 당연히 캣은 유부녀도 아니고 의뢰한 남자가 거짓말을 한 거였죠. 캣과 시장의 스캔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으로 시장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한 계획. 이 남자는 다리에 장애가 있고 라일리가 사진을 잘 찍는 탐정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라일리에게 의뢰를 한 거였죠. 거짓말이 들통났으니까 라일리가 이 남자한테 사진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대공황 시대라서 라일리의 탐정 사무소도 자금난에 빠져 있거든요. 제닛이라는 비서가 있는데 월급이 몇 달 밀렸어. 제닛이 그 사진으로 캣한테서 돈을 뜯어내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그래서 라일리가 캣을 만나러 가는데 캣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라일리가 반하는 것 같은 연출이 나오고 캣한테 사진을 보여주니까 캣이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면서 일단 가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캣한테 플린트 마르코라는 이름의 경호원이 있거든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얘가 샌드맨입니다. 플린트가 라일리를 따라와서 사진과 필름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둘 다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데 싸움 끝에 플린트가 기절을 하죠. 그런데 샌드맨 능력에 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플린트는 자기와 싸운 라일리가 스파이더 능력을 썼던 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라일리가 스파이더라는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고 아무튼 그 후 플린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캣이 라일리를 찾아와서 플린트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의뢰를 하죠. 플린트의 집을 조사해서 어떤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1차 대전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라일리의 조력자로 로비 로버트슨이라는 기자 캐릭터가 있거든요. 로비는 라일리와 절친이라서 라일리가 스파이더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라일리가 제닉과 로비라는 조력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조사를 해서 그 사진이 포로 수용소에서 구출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라는 걸 밝혀내거든요. 독일이 포로들을 상대로 이상한 실험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포로들을 구출한 게 라일리였습니다. 라일리는 실험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초능력이 생겼잖아요. 알고 보니 실험을 당해서 얼굴의 절반이 거미처럼 되어 있던 어떤 포로가 있었는데 그 포로한테 물린 거였어. 이 실험은 기본적으로 실패였어요. 부작용으로 죽거나 괴물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 증세도 없거나 하면서 제대로 초능력이 발현된 경우는 없었는데 라일리만 예외적으로 실험을 당한 포로에게 물리게 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 부작용 없이 거미 능력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포로들, 전쟁이 끝나고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초능력이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능력이 발현된 거예요. 실버메인을 없애려는 자의 정체, 그리고 새로운 초능력자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 이런 미스터리를 중심으로 초반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실버메인이 라일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부하들에게 라일리를 잡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일리도 그렇고 비서인 제니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라일리가 다시 스파이더 복장을 착용하고 실버메인을 기습합니다. 참고로 이런 히어로의 복귀 서사는 이 드라마에서는 페이크라고 볼 수 있는데 다크나이트 리턴즈처럼 은퇴한 상태였던 히어로가 복귀하는 그런 내용과는 좀 달라요. 사실 이 드라마는 스파이더라는 히어로가 처음 탄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활동했던 건 약간 베타 버전이었던 거야. 심지어 그게 영웅심이나 큰 힘에 따른 책임 그런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그냥 즐겼던 거예요. 초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무기로 악당들과 싸우는 게 재밌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스파이더 활동을 하다가 루비라는 애인이 있었는데 자기 실수로 애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 스파이더 활동을 접은 건데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스파이더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지만 진정한 히어로서의 활동은 이게 첫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그 첫 활동부터 뭔가 꼬이는데 실버메인을 기습해서 라일리와 주변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버메인이 어떤 중요한 불법 거래를 하러 부둣가로 가는 도중에 기습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은 뉴욕 시장이 실버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부둣가에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라일리가 먼저 실버메인을 습격해서 실버메인이 부둣가로 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뉴욕 시장의 함정 작전은 실패. 그런데 뉴욕 시장이 실버메인의 불법 거래 정보를 얻은 경로가 캣이었어요. 실버메인을 노리는 자의 정체는 캣이었다. 캣이 클럽의 메인 가수로 활동한 지 얼마 뒤에 어떤 남자가 캣한테 청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버메인이 그 남자를 죽여버렸어. 캣은 자유가 없이 실버메인의 인형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경호원이 플린트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플린트도 실버메인의 부하인데 플린트한테서 정보를 얻어서 에디슨한테 플린트의 집에 불을 지르라고 의뢰를 하고 시장한테 불법 거래 정보도 주고 그렇게 실버메인을 제거하는 시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들이 다 실패하고 실버메인이 범인이 누구인가 라는 진실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야. 캣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라일리는 시장의 함정 작전이 실패한 게 자기 책임도 있고 이미 캣한테 반한 상태라서 캣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실버메인의 부하 중에 윈스턴이라고 머리 잘 돌아간 놈이 있는데 이놈이 드라마에서 중간 보스 역할, 이놈이 다 알아채가지고 캣과 라일리가 다 실버메인에게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라일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사실은 실버메인을 제거하려고 한 건 윈스턴이었다. 그런 식으로 상황을 오해하게끔 속임수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캣과 라일리가 죽을 뻔하다가 그 속임수가 통해서 결국 윈스턴이 죽게 되고 위기를 넘기죠.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캣과 라일리가 가까워지는데 이것 때문에 플린트가 캣을 배신하고 실버메인에게 붙어버립니다. 실버메인은 뉴욕 시장이 자기를
상대로 사실상 전쟁을 걸어온 상황이라서 플린트를 비롯해서 초능력자들을 자기 부하로 두려고 하거든요. 플린트와 포로 수용소에 함께 있었던 로니 링컨이라는 흑인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처음에는 선역처럼 등장했는데 대공황 시대이고 인종차별도 심한 시대라서 할렘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로니도 실버메인의 부하가 됩니다. 그리고 더크 레이든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거리에 나타나서 전기 능력을 쓰면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스파이더가 등장해서 고전 끝에 이 남자를 쓰러뜨립니다. 경찰이 더크를 체포해서 데려가지만 플린트와 로니가 경찰서를 공격해서 더크를 풀어주고요. 그렇게 3명의 초능력자가 실버메인의 부하가 되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초능력자들이 나타난 이유가 밝혀지는데 페이버 박사라는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등장합니다. 이 박사 옆에 오그던이라는 노인이 조수처럼 늘 붙어 다니는데요. 보기에는 노인처럼 보이지만 오그던은 나이가 36살이고 페이버 박사의 아들이에요. 오그던도 실험을 당한 포로 중 한 명이었고 실험의 부작용으로 나이를 빨리 먹게 된 거죠. 그래서 페이버가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때 실험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준다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초능력을 각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런데 이 새로운 초능력자들이 능력을 쓰면 쓸수록 부작용이 생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되게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스파이더는 능력을 쓰는데도 안정된 상태니까 스파이더한테 뭔가 비밀이 있다. 그래서 페이버 박사가 스파이더를 노리게 되는데요. 캣이 라일리의 정체가 스파이더라는 걸 알게 되는데 캣은 라일리하고 썸을 타면서도 여전히 플린트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플린트의 능력 부작용 문제를 페이버가 해결해 준다고 해서 캣이 스파이더의 정체가 라일리라는 걸 페이버 박사한테 알려줍니다. 그 후 뭐 어찌어찌 라일리가 결국 잡혀서 내장 조직 일부를 적출당하고 결국 능력과 부작용을 다 없애버리는 약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그던은 36살의 정상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 직후에 실버메인과 부하들이 들이닥칩니다. 실버메인은 초능력자들을 계속 모으기 위해서 페이버 박사의 연구실에 또 다른 초능력자가 있을까 싶어 온 거였는데 새로운 초능력자는 찾지 못하고 페이버 박사 오그던까지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오그던이 죽기 전에 완성된 약을 라일리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라일리가 고민을 해요. 자기도 약을 주사해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까? 큰 힘이 없으면 큰 책임도 없겠지 라면서 스파이더맨의 가장 유명한 대사를 리버스한 대사도 나오고, 그런데 실버메인이 초능력자들을 이용해서 뉴욕시장의 선거자금을 강탈하고 그 자금으로 상대 후보를 밀어줘서 뉴욕시장을 낙선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라일리가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로비가 설득을 하는 거죠. 이대로는 뉴욕을 실버메인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자네가 막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니까 라일리가 나는 영웅도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내 기분 좋으려고 스파이더 활동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비가 왜 악당과 싸우면서 기분이 좋았을까? 자네는 원래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스파이더로서 실버메인과 그의 초능력자 부하들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게 되는 거죠. 평범한 인간으로 만드는 약이 있으니까 그걸로 초능력자들을 무력화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로니하고 싸우게 되는데 로니가 원래는 툼스톤이라는 빌런 캐릭터,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더 이상 가난하게 살기 싫어서 실버메인의 부하가 된 거였는데 싸움 끝에 약을 주사하는데 성공해서 능력과 부작용 모두 사라지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통해서 스파이더한테 능력자들을 무력화하는 약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실버메인이 그 약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파이더의 정체가 라일리라는 사실은 모르지만 라일리와 스파이더가 친구 사이이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알고 있어서 실버메인이 캣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라일리를 협박하고 스파이더한테 그 약을 가지고 오라고 해라, 뭐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비가 스파이더인 척 하면서 약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전기능력 쓰는 더크가 약을 빼앗아버리고 실버메인을 배신해버립니다. 실버메인이 그 약을 원하는 이유는 초능력자 부하들을 더 확실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더크가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실버메인의 꼭두각시로 살기 싫다 이러면서 배신을 하는 겁니다. 더크는 자기한테 강력한 전기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누구의 부하로 살아야 하냐? 사실상 더크가 마지막 최종 보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플린트도 더크한테 설득이 된 상태라서 초능력자 부하들이 다 배신했으니까 실버메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죠. 그런데 캣이 총을 들고 실버메인을 추격해서 결국 실버메인은 캣에게 총을 맞고 죽게 되고요. 스파이더는 더크와 싸우다가 점점 밀리면서 결국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 캣이 나타나서 더크에게 총을 겨누지만 총알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더크가 캣을 공격하자 캣을 사랑하는 플린트가 분노해서 더크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플린트도 더크한테 밀려요. 그때 정신을 차린 스파이더가 뒤에서 더크를
거미줄로 잡고 던져버려서 지나가던 전철에 부딪히며 더크는 죽게 되고요. 스파이더가 플린트한테 약을 주사하고 플린트는 능력과 부작용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캣이 실버메인에게 복수도 하고 플린트의 부작용도 해결해서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죠. 라일리는 캣을 사랑했지만 캣은 결국 플린트를 선택해서 둘이 함께 떠나버립니다. 라일리는 여자한테 차이고 외로운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히어로이자 탐정으로서 앞으로 계속 활동해 나갈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느와르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히어로 장르로서 액션 장면이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닙니다. 스케일도 소소한 편이고요. 그래도 거미줄 타고 날아다니거나 하면서 스파이더맨다운 액션 장면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느와르 장르다운 내용, 그리고 캐릭터, 캣이라는 판파탈 여주인공은 사실 배우 자체가 그렇게 미녀인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느와르 장르의 정석적인 판파탈 캐릭터를 상당히 잘 소화를 했고요. 니콜라스 케이지의 좀 괴짜스러운 탐정 캐릭터는 엄청 매력있더라고요. 특히 탐정 활동하면서 능청스러운 속임수를 쓸 때 코믹 연기가 상당히 볼만합니다. 비서인 제니까의 개그 케미도 좋고 느와르이긴 해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꽤 유쾌한 기분으로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독특한 히어로물로서 한 번쯤 볼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드라마 스파이더 느와르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